한동훈 대표, 당대표로서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일까요? 국민의힘이 두 달에 한 번씩 이 전국 당원 협의회에서 활동 실적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1년에 한 번 당무감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당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는 한 대표가 또 실수했다고 보는데요. 한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 일성이 최상병 특검법이었거든요. 예. 제3자 추천안으로. 그리고 우리 당이 당하지만 말고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복귀한 돌아온 한동훈의 첫 일성이었어요. 그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는 실수거든요. 복잡한 문제예요. 국민의힘 내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고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이라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강행했다가는 본인이 절단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사정이 그래요. 역학관계가 그래요. 찬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를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엉거주춤하게 지금 쥐지도 않고 놓지도 않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예. 지금 지역위원장 평가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 우선은요, 친한이든 반한이든 지역위원장들은 이거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을 확실히 장악하고 뿌리가 확실히 있고, 이런 이제 한동훈 대표면은 그래도 이거는 썩 좋은 정치적 제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고 대통령이 하고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사된다, 힘 빠진다, 이런 말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거기다가 당에 착근하지도 못했지. 당을 장악하지도 못했지. 지지율은 지금 올라가기는커녕 개인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다? 의욕은 좋을 수 있지만 절대 다수의 당협위원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반발하지 않겠어요? 야, 두 달에 한 번 그러면 당협 감사를 하고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은 당협위원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 그렇게 하자,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의욕이 앞서서 예. 이것을 한 거고, 또 분석에는 당을 장악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당협위원장을 재정비해서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를,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거꾸로 된 결과를 갖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손해보고 잃는 게임을 지금 하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역에 일종의 국민의힘의 지방 대리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이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라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있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되는 사람들인데 한 200명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 지방선거 의원들도 공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들로 좀 채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데 그 전에 반발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조직 정비죠. 그래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당협 감사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예, 그리고 조광특위 만들어서 지역위원장 사고지구당 교체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또 교체도 하고. 성적 안 좋으면 거기서 다른 뭐 사람 그렇습니다. 교체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일사천리 당대표 마음대로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는 힘 있는 당대표였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반한, 다시 말해서 친윤, 이게 이제 건재하고요. 대통령과의 갈등이 엄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강한 당대표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데 이런 수를 던진다. 그러면 한 대표가 오히려 흔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지역위원장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당 장악력을 높이고 지방선거를 그걸로 치른다? 이게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의 힘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수를 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당의 장악력에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달 보좌하면서 느낀 건데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께 결재받는 기술을 획득했더라 사례로 당내 주요 인사의 선임 정책위의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여야 의정협의체 결국에는 똑같은 사례처럼 최상병 특검법도 된다. 여유 있게 된다고 대답하더라. 결국 시간이 이제 한동훈 대표 편이다. 버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넘어온다. 주도권. 저거는 이제 송원성치 기도문 읽은 것 같은 거죠. 저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아무 근거가 없다니까요. 근거는 일단 최근에 있었던 정책위의장 선임이라든지 여야 의정 협의체가 한동훈 대표의 안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위 의장도 그런 거거든요. 우선은 원내대표가 반대했잖아요. 네? 예. 또 정책위 의장 이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권한이니까 한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바꾸고 한 대표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감정 대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박 대변인이 한 대표 입장에서 하나의 소원지를 낭독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유난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매사 부딪히고 만찬도 패싱되고 만찬도 대통령이 기분 나빠다고 취소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재받는 노하우가 있다고 예. 이렇게 그건 검사 동업할 때 얘기죠. 알겠습니다. 정치 동업은 처음부터 지금 실패하고 있고 골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가까웠던 사이가 정치를 통해서 멀어지게 되면 그거는 견원지간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두 분이 그런 상태죠.